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85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이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피처 생성 방법은 이제 한 개의 작업 평면에, 그러니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 중 한 개의 작업 평면에 한 개의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이러한 한 개의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을 했었을 때에는 돌출 피처나 회전 피처, 다양한 피처들을 생성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나 작성을 하고 피처를 생성을 했었죠. 즉 다시 말해서 한 개의 스케치만을 활용을 하는 반면 이 스윕이나 로프트 피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스케치 또는 그 이상의 스케치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스윕 피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면의 스케치가 이 경로를 따라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피처를 스윕 피처라고 하는데, 이 스윕 피처 같은 경우에는 경로 스케치 그리고 단면 스케치, 이렇게 두 개의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피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돌출 회전 피처랑은 완전히 다르죠. 로프트 피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프트 피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단면, 두 개의 단면 스케치 또는 그 이상의 3개, 4개, 5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2개 이상의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로프트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윕 피처를 만들 때에는 경로와 단면을 고려를 해서 피처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로프트 피처를 생성을 하실 때에는 각각의 단면을 고려를 해서 피처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85페이지 피처 작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스윕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우선 경로와 단면이 필요한데 경로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보관 스플라인으로 원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점들을 찍어서 이렇게 스플라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경로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 단면 스케치를 작성을 할 건데, 단면은 이 경로 스케치에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평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경로 첫 번째 클릭, 경로의 끝점 두 번째 클릭. 이 경로에 직각이 되는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직각 평면. 그럼 이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홈 버튼을 누르시고 이 경로의 단면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 투영으로 끝점, 경로의 끝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일치하는, 경로의 끝점에 일치하는, 형상 투영점에 일치하는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원의 크기는 조금 작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 2개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어요. 경로 스케치, 그 다음 단면 스케치. 스윕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윕. 이 단면이 경로를 따라서 입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지는 기능이 바로 스윕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경로 먼저 그리고 단면을 그렸었죠. 그럼 자동적으로 프로파일, 단면 스케치가 인식이 되고 경로 스케치가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경로와 단면이 잘못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경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런 스케치를 이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제대로 선택을 하고, 프로파일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변경을 할 건 따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스윕 피처가 잘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수입 피처가 잘 생성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입 피처를 생성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교재 86페이지 4번 밑줄을 긋도록 할게요. 만약 경로의 각도가 크거나 단면이 클 경우 간섭이 발생해 수입 피처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의 크기가 이렇게 크거나 경로가 이렇게 경로의 각도가 너무 급격하게 되면 이제 이 수입 피처는 단면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단면의 크기나 이 경로의 각도가 너무 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간섭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입 피처가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수입 피처를 생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면의 크기를 작게, 이 경로에 대한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수입 피처를 모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 문서 부품 실행하도록 할게요. 교재 86페이지의 아래쪽 로프트 피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단면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평면을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평면도 첫 번째 클릭. 그 다음에 평면도의 꼭지점 드래그. 간격은 10 입력을 할게요. 10 엔터. 한 번 더 평면. 꼭지점 바로 드래그. 마찬가지로 간격 10. 지금 작업 화면에는 새로 만든 작업 평면 1개, 2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작업 평면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럼 각 작업 평면에 단면을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평면도의 스케치. 임의의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스케치 마무리.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의 스케치.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 사각형. 너무 크지 않게. 스케치 마무리. 세 번째 작업 평면의 스케치.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슬롯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심점 슬롯. 중심점 클릭. 네, 이번에도 단면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마무리. 네, 로프트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프로파일 단면을 통과하는 피처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단면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가장 아래쪽에 원 클릭. 그 다음에 사각형 클릭. 그럼 해당 단면 스케치를 선택을 할 때마다 여기에 스케치 1, 스케치 2가 나오게 되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는 스케치 1, 스케치 2번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스케치 선택을 해제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추가를 할 거면 추가하려면 클릭, 스케치 선택. 네, 이런 식으로 단면을 추가 그리고 또는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 단면을 따라서 피처가 생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로프트 클릭. 단면 이 위쪽에 있는 면을 클릭을 할게요. 피처의 면을 단면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슬롯 클릭. 그 다음 확인. 네, 이런 식으로 피처의 면을 단면으로 활용을 해서 로프트 피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페이지 88페이지
네, 로프트 피처의 형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각이 진 형태로, 지금 이쪽 부분이 각이 진 형태로 로프트 피처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로프트 피처를 선택을 하는데 원 클릭, 그 다음 순서대로 클릭, 3개의 단면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면을 선택을 해서 로프트 피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88페이지에 7번 밑줄을 그도록 할게요. 만약 순서대로 단면을 선택하지 않거나 단면의 크기의 차이가 클 경우 간섭이 발생해 로프트 피처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단면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다른 단면의 크기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요. 또는 로프트 피처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단면, 두 번째 단면, 세 번째 단면을 순서대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면, 두 번째 단면, 세 번째 단면 이렇게 다른 순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서 없이. 이럴 경우에는 로프트 피처가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의하셔서 생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프트 기능으로 단면을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따로따로 단면을 선택을 해서 2개의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이 단면을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면이 각이 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따로따로 선택을 할 때와 그리고 단면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때 그 형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교재 94페이지에 있는 연습도면 8-4의 형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를 보면 질량 및 형상이 로프트 자동 매핑에 의해서 다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프트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지금 이러한 경로가 자동 매핑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변이 탭에서 자동 매핑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각 단면들의 꼭지점마다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이런 경로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동 매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경로를 다른 경로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변이에서 자동 매핑을 해제를 하게 되면 점 세트, 이거는 경로, 초록색 선의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각 경로마다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경로는 여기를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1개 설정의 점 세트예요. 첫 번째 경로. 그럼 이 경로가 갖고 있는 각각의 점들, 스케치 1의 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죠. 두 번째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 다음 세 번째 점. 여기에 나오죠. 이러한 점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로의 첫 번째 점은 이쪽 점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쪽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경로의 두 번째 점을 여기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 지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회색 선이 보이죠? 첫 번째 경로의 선의 각 점들을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들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제 형상 또한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재 94페이지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교재에 제시된 그 형상과 내가 작성한 형상이 조금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로프트에서 변이해서 이 점 세트의 경로 또는 이 경로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조금씩 한번 변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경로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반면 이처럼 뭐 경로가 틀어져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상으로 스윕과 로프트 피처 진도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일, 엠보싱, 스레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